안녕하세요. 다양한 책들의 요점만 쏙쏙 뽑아 재미있게 전해드릴 윤지현입니다. 오늘의 책은 쉬셴장의 하버드 감성 수업입니다. IQ만큼이나 중요한 게 EQ라고 하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스스로 건강한 삶을 사는 데에도 감성지수가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감성지수를 발전시키는 법, 오늘의 책을 통해 알아볼까요? 탁월한 감성지수가 인생의 성공을 부른다. 쉬셴장의 하버드 감성 수업을 들려드립니다. 감성지수는 인간의 정신작용을 정서적으로 파악한 지수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과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할 줄 아는 능력을 통합한다.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갈등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한다. 자신이 대응할 수 있는 감성을 적절하게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를 얻는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끌어내는 것이다. 자기 감성을 정확하게 숙지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인간 심리의 밑바탕이 되는 감성지수 개념은 1990년 예일대학의 셀로베이와 뉴햄프셔 대학의 존 메이어 두 심리학 교수에 의해 이론화됐다. 그 후 하버드 대학 겸임 교수이자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다니엘 골먼이 감성 리더십 개념을 만들었다. 그는 지능지수보다 감성지수가 중요하며 감성지수는 학습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라고 했다.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일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자기 생각을 적재적소에 활용한다. 설령 생각의 작동 방법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낙관적인 태도로 생각을 작동시킨다. 자신을 이상적인 곳까지 끌어올리려 노력한다. 이것이 생각의 진짜 힘이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자. 모르던 자신이 덜컥 나타날 수 있다. 알고 있지만 낯선 자신이 드러날지 모른다. 진지하게 자신을 분석해 본 적이 있는가? 자기 내면의 진실한 생각과 깊이 내재한 잠재 능력을 알고 있는가? 앞으로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 할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없다면 지금부터 해보자.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구경꾼 역할을 잘한다. 그들은 자기 감정 상태를 인지하고 상황에 따라 조종할 줄도 안다. 외부 요인이나 불쾌한 감정에 쌓여 집중력을 잃거나 과대망상에 빠지지 않는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중립을 유지할 수 있다. 자기 연민이나 자기의 함정에 빠지지도 않는다. 대신 자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 진솔하게 자기 감정과 마주해보자. 인생은 완벽한 것이라고 가장하거나 완벽해질 것이라 기대할 필요도 없다.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이면에 숨어있는 긍정적인 면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기적인 행동 뒤에는 사심 없는 마음이 있다. 뒤끝 없이 시원한 성격도 보인다. 위축돼 살았지만 대부분 용감했다는 진실도 대면하게 될 것이다. 어떤가? 이 정도면 자신의 감정과 오롯이 마주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은가? 감정은 인간의 생리 활동에 영향을 준다. 즐거울 때는 눈웃음을 치고 싱글벙글 웃지만 상심했을 때는 통곡하고 눈물을 흘린다. 화가 나면 눈을 부릅뜨고 이를 부득부득한다. 부끄러우면 혈관의 피해 속도가 빨라져 얼굴과 귀가 빨개진다. 또한 이러한 생리 상태는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한 신체는 긍정적 기분을 만들어내지만 몸이 불편하면 부정적으로 변한다. 심리학에서 화는 나쁜 감정이자 부정적인 기분이다. 마음을 울적하고 시무룩하게 만들어 감정의 교류를 방해한다. 답답함과 죄책감 때문에 상대방의 실망을 초래하기도 한다. 관련 의학 자료는 분노가 고혈압과 위궤양을 유발하고 불면의 고통을 준다고 표명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암과 신경쇠약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통계 결과도 있다.
분노는 인체에 있는 심리 바이러스로 중병에 이르게 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감정에서 가장 끔찍한 폭군이 분노다. 분노와 충동적인 감정은 파괴성을 지녔다. 우리는 충동적인 감정이 일 때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후회한다. 효과적인 조치로 충동적인 감정을 조절하자. 자기 감정의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연습과 훈련으로 충동이 일어나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인간은 감정 교류를 통해 우정을 얻는다. 왕성한 교류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고 살아가는데 강력한 힘이 된다. 성공은 신념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성공했을 때 공유하고 좌절했을 때 함께 나누는 심리적인 균형이 뒷받침돼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과 마음이 통하고 이익이 일치하거나 소속이 같은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생각한다. 다른 조건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기 사람과의 교제를 효과적으로 이끈다. 상호 간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크다. 친밀감이 싹트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상대에게 자기 사람이라는 신뢰를 쌓아야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친화력이 발휘될 수 있다. 하버드 심리센터 연구원은 인맥이 좋은 사람은 친화 효과를 이용한다라고 말했다. 그 중에서도 공통점을 찾아내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자기 사람 사이의 교제와 인지는 그 깊이와 효과에서 월등한 위력을 발휘한다. 행복은 모든 사람이 꿈꾸는 이상이다. 그러나 삶은 늘 마음과 다르게 흘러간다. 의도치 않게 다툼이나 원망에 사로잡힌다. 자기 감정이 이상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감성지수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감정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을 정서적 효능이라고 한다. 정서적 효능이 높은 사람은 모든 감정을 실천의 동기로 바꾼다. 행복하고 낙천적인 감정은 그들을 활동하게 하고 슬픔이 깃들었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힘을 찾는다. 정서적 효능이 낮은 사람은 감정적 체험이 강하더라도 체험에만 머물러 있을 뿐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 감정은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 때문에 사회 생물학자들은 감정이 이성보다 높고 위급한 시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람들이 좌절과 실패에 직면했을 때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안내자로서 감정이 필요하다. 사람은 저마다 특징과 기질이 있다. 그에 따라 개인이 발전하는 환경에도 차이가 난다. 자신에게 적합한 환경을 찾아 노력하면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다.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그 환경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자기 발전에 유리한 환경과 불리한 환경을 정확히 분별해내 자기 인생의 가치를 올린다. 감성지수 교육은 자신만의 경로를 형성할 때까지 끊임없이 경험을 쌓게 하는 데 있다. 위협, 좌절, 상처에 직면할 때 심각성을 완화해서 받아들이고 생각을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자아 수련을 통해 성격에서 부족한 부분도 보완할 수 있다. 자기 기분을 점수로 측정해보자. 그 기분을 유지하는 것이 생활에 유리한지 따져보고 유리하다면 계속해서 감정을 유지하면 된다. 만약 불리하다면 원인을 찾고 분석하자.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보는 것이다. 이런 훈련을 장기간 계속해 나가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예전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거나 허둥지둥하지 않는다.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보완해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행동할 수 있다. 삶은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감정 역시 마찬가지다. 당신은 긍정적인 기분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부정적인 기분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전자는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다주고 후자는 의기소침하게 만든다. 어느 쪽이든 하나를 선택하는 건 또 다른 걸 포기한다는 의미다. 낙관과 비관은 천성이지만 그 천성도 바꿀 수 있다.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당신은 피할 것인가 아니면 마주할 것인가?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당신은 뒷걸음칠 것인가
아니면 마주할 것인가? 고난이 엄습하면 비관적으로 한숨을 쉴 것인가? 아니면 미소를 지으며 마주할 것인가? 생명이 위독해졌을 때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살려고 할 것인가? 삶은 개개의 선택들로 만들어진다. 그것들은 온전히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감성 지수는 훈련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조금 안 되시는 것 같은 분들, 기분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거나 한 가지 생각에 파고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고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내 감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오늘부로 변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책 듣는 10분 여기까지입니다.